얘기예요. 예. 여기서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 각을 재는 거를 갖다가 아예 우리가 단위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실제 그 각을 재는 단위는 도, 60분법에 의한 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호도법의 라디안이라는 거를 갖다가 새롭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오기 전에 나오는 이제 공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는 이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채꼴.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거는 이 그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예.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호의 길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 각이 일정해요. 늘. 그러니까 그 각을 갖다가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적는다고. 1라디안. RAD. 그래서 보통 이걸 생략하기도 하죠. 예.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0몇 점, 60도가 조금 안 돼요. 60도가 안 되는 각을 띄고 있는데 여기 각을 이제 그러면 세타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세타 라디안이라고. 그러니까 30도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라디안에 의한 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30도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죠?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 다음 45도는 4분의 파이. 그 다음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알아도 각들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120도라는 거는 60도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두 번,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겠죠. 135도라는 거는 45도 세 번이잖아요. 그럼 4분의 파이가 세 번이니까 4분의 3 파이. 150도는 30도가 다섯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5 파이. 그 다음 180도는 파이. 270도 2분의 3 파이. 360도 2 파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면 그 내용만, 지금 내용을 선생님이 다 불러드렸으니까 다시 돌려서 차분하게 적은 다음에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그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봐보세요.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 L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냐면 이 원 전체를 생각했었죠. 원 전체. 그래서 원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2파이 R. 2파이 R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선 파이 R 곱하기 360도에 대해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 몇 도냐, 뭐 알파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이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 L이라는 거를 갖다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R 세타로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R 세타. 그래서 이 360도라는 게 아까 얼마나 했어?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2파이가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알파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30도 대신 30도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6분의 파이를 곱해준다든지 45도였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R 세타다. 이 공식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수학일에 무한 등비급수 도형과 관련돼서 또 연결되어서 나가거든요. 뭐 우리 교재 강의에서도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도형에 관련된 것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각함수에서 첫 시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L은 R 세타다. 예,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구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분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배웠으면 자꾸 그쪽으로 써먹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넓이를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면 어떻게 구했어요? 원넓이 생각했잖아.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60도에 이거 해줬죠. 그럼 똑같아요. 파이 R 제곱이라는 게 있고 360도에 대해서 알파도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360도가 뭐라 그랬어요?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이가 약분됐던 거고요. 그럼 2분의 1 R 제곱까지 왔죠. 그리고 알파도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걸 라디안으로 바꾼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막 비례식 해가지고 사용할 이유도 우리가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배웠으면 좀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L이 R 세타라고 했으니까 R 2번 곱해진 거고 세타 1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걔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2분의 1 R L이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채꼴에서 기본적인 공식, 이런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의 기본적인 각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실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요. 정의. 근데 중학교 삼각함수하고 고등학교의 삼각함수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크게 다루진 크게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중학교 때는 여기 각을 A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사인이라는 건 이렇게 S자를 이렇게 쓸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은 이렇게 C라고 쓸 거니까 빗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는 이렇게 T자라고 이렇게 쓸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이렇게 정의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우리가 여기 반직선, OX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이라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면 원점과 연결한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동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설정이에요. 초기 상황 설정입니다. 예,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이루는 각 세타. 그때 이 원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르쳐 드렸잖아요. 0,0이니까 x좌표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 뺀 거 제곱 루트 씌워버리면 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x라고 정의하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x분의 y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요. 너 왜 심주석이야? 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이 약속이죠. 근데 이렇게 이치가 맞아 떨어지는 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리면요. r분의 요 좌표 요 길이가 얼마예요? x.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y. 일사분면에 있었다면요. 그러면 r분의 y 이거분의 이거 사인.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맞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삼각함수라는 거를 이 세 가지 말고 역수들도 했었습니다.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까지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A형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B형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그 수학 2의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가면 그 역수들에 대해서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수학 2에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x, y라는 이 r이라는 건 원점까지 거리니까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 x, y가 만약에 2, 4분면에 갔다. 이 점이 여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어버리면 x, y 이 부호를 볼 때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2, 4분면으로 갔다면. 그러면 r은 전부 양수라고 그랬어요. 양수분의 양수가 될 거니까 2, 4분면에 오는 사인 세타의 값은 뭐예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양수분의 음수는 뭐예요? 음수. 그 다음에 음수분의 양수도 음수가 되죠. 만약에 3, 4분면에 왔다 그러면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 아닌가요?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꼭 잠자는 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왜 그림이?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니까 사인의 부호는 뭐가 돼요?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부호는 뭐야? 음수. 음수분의 음수니까 뭐예요? 양수가 되겠죠.
4사분면에 y 있다 x, y가 그러면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각함수 부호라고 해서 1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면 전부 다 플러스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2사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그 다음에 3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다?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 부호가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해주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법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뭐 얼싸 안고 뭐 이런 얘기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울 산타크로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굳이 괜히 왜 만드는가 싶어요. 그냥 얼싸 안고 뭐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